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표준 냉동 사이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표준 냉동 사이클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냉동 능력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냉동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표준 냉동 사이클이 뭐냐면 이거를 저 몰리에 선도에서 간단하게 하긴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냉동기의 종류는 되게 다양할 거고 규격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PI 선도를 그렸을 때, 몰리에 선도를 그렸을 때 대충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냉동 사이클을 뭐 그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냉동기도 있을 거예요. 얘의 냉동 능력이 뭐 어느 정도 되겠다. 뭐 얘가 뭐 A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B라는 애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B랑 A랑 어느 게 더 냉동 능력이 좋은지 뭐 예를 들어서 조건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얘는 뭐 30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얘는 200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 당연히 3000이 크겠지만 이 지금 B라는 냉동기를 이 A라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왔을 때 이 변화가 되면서 같은 조건일 땐 얘가 1500밖에 냉동 능력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조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에서만 시험 성적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냉동 선도 또는 냉동 사이클을 그려놨을 때 우리가 표준에 대한 조건을 정해서 얘네들의 능력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자고 해서 우리가 고압가스법에서 들어와 있는 게 표준 냉동 사이클에 대한 조건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 그 기준이 되는 값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그려보면 글로 먼저 써볼까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냉동 사이클을 작성할 때 필요로 하는 값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 특정 값 몇 개만 알면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응축 온도가 있고요. 우리가 응축 온도 5도라고 말을 하지만 5도가 아니죠. 30도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이 응축 온도도 뭐 압력으로도 규정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일단 응축 온도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행 각도를 우리가 5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할 겁니다. 그리고 응축 온도가 있으면 증발 온도도 굉장히 중요해 주겠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얘예요. 저희한테는. 왜냐면 우리가 결국 얼음을 얼리는 건 증발기에서 얼리기 때문에 증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5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리고 압축기로 우리가 압축하잖아요. 흡입가스 온도. 흡입가스의 온도는 뭐 15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이 15도는 사실상 증발 온도가 15도라는 것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우리가 관행 각도가 5도라는 건 팽창 밸브의 흡입 온도가 응축 온도에서 빼서 25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자,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우리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면 압축기가 있고 팽창 밸브가 있고 뭐 이렇게 증발기와 응축기가 있을 겁니다. 얘가 예를 들어 이쪽으로 돈다고 회전을 한다 보면 이쪽이 지금 고열인 상태로 압축기에서 압축돼서 온 거니까 기체로 오겠죠. 얘를 우리가 응축기라고 부를 거고 이 응축기에서 응축하는 상변화할 때의 온도를 우리가 30도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축기를 다 지나고 우리가 이 팽창 밸브로 들어갈 때 관행 각도가 5도이기 때문에 얘는 결국 흡입될 때 직전 온도는 25도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팽창 밸브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건 이제 액체죠. 응축된 후니까. 그 다음에 얘가 팍 쓰면서 온도를 낮춰서 이 증발기로 지날 때의 온도는 증발 온도는 마이너스 15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땐 똑같이 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5도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거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냉동 사이클을 한번 작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긋고 여기 엔탈피인 I 맞죠? I 그리고 여기 압력 선도로 본 다음에 우리가 몰리에를 그리려면 이렇게 뭐 포화증인지 아닌지 액 부분인지 구분할 수 있는 구분선을 그려준 다음에 자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가로선 증기선까지는 엔탈피와 온도가 일자로 거의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액체 부분이 되면 얘가 꺾여서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응축되는 부분의 온도가 25도가 되는 겁니다. 등온 변화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응축이 돼야 돼요. 증발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 거기가 대충 이렇게 일단 그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점이 있다면 여기까지 오겠죠.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뻗으면 헷갈리겠군요. 마이너스 15도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압축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서 색깔을 좀 바꿀까요? 실제로 압축기가 하는 일인 이 부분이 생길 거고, 그리고 관행각도 5도라는 건 왜 제 25도라고 썼죠? 30도인데 여기서 5도 이렇게 내려가서 실제로 여기 지금 딱 되자마자 팽창하는 게 아니고 관행각을 좀 더 시켜서 우리가 플래시 가스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 일정 부분까지 더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여기가 지금 팽창 밸브 입구가 되는 거고, 입구 여기서 요만큼 관행각도 요만큼이 우리가 이제 5도만큼 관행각도를 해서 여기 제 입구의 온도는 25도가 됐던 거죠. 여기가 25도. 자, 조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저도 이걸 가르치려고 순서대로 왔던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이 압축기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압축기 흡입 온도가 마이너스 15도인 거고 회전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압축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 15도에서 30도까지 압축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응축기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응축이 됩니다. 이때의 온도가 30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30도 응축기를 지나서 냉각이 다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30도로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 예를 들자면 이 정도에서만 30도가 돼버렸고 이미 액체가 다 돼버렸고 여기 일정 구간을 이렇게 지날 때 관행각이 돼서 5도가 더 내려가서 25도의 온도로 팽창 밸브의 흡입축으로 액체가 유입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팽창하면서 온도가 교축작용에 의해서 쭉 떨어지고 이때 온도가 마이너스 15도까지, 이 가로선은 온도가 똑같으니까요. 마이너스 15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A사의 냉동기든 뭐 규격이 얼마든 C사든 뭐 D사든 E사든 다 이렇게 표준 냉동 사이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냉동기의 냉동 능력이 얼마인지 표시를 하도록 해서 실제로 어떤 냉동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품끼리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표준으로 이렇게 구성을 안 해두면 우리가 법적으로 어떤 제한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냉동기 제조 허가 대상은 3RT 이상의 냉동기가 된다면 얘는 만들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얘를 약간 위치를 바꿔서 측정을 해버리면 실제로는 3RT가 너무 내었는데 이렇게 옮기면 효율이 떨어져서 예를 들어 뭐 2.3RT밖에 안 나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법을 피해가는 편법을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저장도 마찬가지고 뭐 제조 신고 대상이라던가 뭐 냉매는 뭘 쓰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준 냉동 사이클이라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렇게 표준 냉동 사이클로 바꾸는 건 바꾸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고압가스법에서 우리가 요 R이라고 해서 실제로 냉동 능력을, 이 R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RT입니다. 냉동톤에 대한 RT인데 얼마나 되는지 표현할 수 있도록 얘 값을 다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냐면 우리가 법에서 C분의 V라는 식으로 주고 있는데, 실제로 V라고 하는 건 피스톤 압출량이에요. 우리가 피스톤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해 보일 수 있는데 법에는 다양한 조건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냥 피스톤 압출량이라고 보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일단 한번 써보고, 그리고 C는 우리가 냉매가스에 따른 정수예요. 냉매가스에 따른 정수. 자, 실제로 이 냉매가스에 따른 정수라고 하는 건 법의 표로서 뭐 프레온을 쓰느냐 아니면 뭐 암모니아를 쓰냐 뭐 노멀 부탄 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몇이라 그 숫자 몇을 넣으세요 하고 표가 쫙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제 따지게 되는 건 피스톤 압출량이 되는데, 왕복동식 제가 영상 올렸었으니까 그걸 살짝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에 그려야 잡아 끌기가 쉬울 것 같네요. 제가 이렇게 지금 잘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네. 이렇게 온다고 치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피스톤을 이렇게 돌려서 쭉 당기면, 죄송합니다. 여긴 막았어야 되는데, 일로 이렇게 가스가 슉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스톤을 다시 위로 이렇게 밀게 되면, 여기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가스가 이렇게 배출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피스톤 압출량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피스톤의 행정거리야 이 최적 있죠? 이 최적에 대한 값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위 시간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뭐 회전수에 따라도 달라지지만 얘가 이렇게 푸식푸식 하면서 얼마만큼의 가스를, 냉매가스를 압출했냐, 그러니까 압축해서 내보냈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압축기에 일하는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 수 있는 생각이, 얘가 이제 피스톤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원심식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법규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그걸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 그 이름 뭐죠? 스크류형 압축기라던가 이것도 왕복동식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식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제조사에서 알아서라니까 좀 그렇네요. 그 식을 적용해서 내가 압출량을 구해낼 수 있겠죠. 갑자기 이게 왜 나왔냐면, 이걸 잠깐 그냥 이렇게 있구나만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냉동 능력이랑 냉동 효과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가져온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봐보면 냉동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동 능력. 얘는 우리가 대문자 Q2라고 쓸게요. 이 2라고 쓰는 거는 냉동 선도상 표현하다 보면 그렇게 돼서 그런 건데, 일단 얘는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소문자 Q2에 G라는 것을 곱한 것과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러면 냉동 능력을 하나씩 봐볼게요. 선도 때문에도 있고 증발기 때문에 2라고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냉동 능력의 단위는 우선 킬로칼로리 퍼 아워예요. 즉 얘는 1시간당 얼마만큼의 열량을 올리는지 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냉동이니까 열을 빼줄 수 있냐라는 게 냉동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단위 시간당, 단위를 환산하는 거예요. 그 말로 쓰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우리가 냉동기는 항상 증발기에서 열을 뺏는 거기 때문에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입니다. 자, 왜 갑자기 대부분 와트, 줄, 퍼세크 이런 SI 단위를 안 쓰고 킬로칼로리를 쓰냐면, 이 법의 숫자를 이 킬로칼로리로 계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SI 단위가 아니고 기존 공학 단위로 제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말이 애매한데 우리가 이 냉동 능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부하 계산에서 나온 값입니다.
우리가 냉동기는 뭐 다양한 상업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일반 건축 설비에서는 결국 우리가 열원을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쵸? 부하 계산하는 이유가. 그래서 우리가 냉난방 시에 냉동기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란 말 자체가 우리가 그 건축물의 부하, 열 획득 값을 계산을 해서 그 열을 제거하기 위한 용량을 우리가 냉동기를 선정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냉동기를 선정할 때 그 기준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해서. 그게 냉동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냉동기 용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건 전부 냉동 능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QE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문자 QE가 있었죠? 얘는 뭐냐면 얘도 똑같이 단위부터 봐주시는 게 좋아요. 얘는 똑같이 킬로칼로리인데 이번엔 아워가 아니고요. 얘는 킬로그램이 됩니다. 무슨 개념이냐 할 수 있는데, 얘는 냉매 1kg이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냉동 능력이라고 하는 건 그 냉동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냉동 능력인 거고, 그 전체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 중에 냉매가 예를 들어 100kg가 충전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중에 1kg가 일을 얼마나 하냐 이런 뜻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10kg의 냉매가 흐르는 냉동기고 얘는 50kg의 냉매가 흐르고 있는 단위 시간당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 냉동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얘의 냉동 능력은 100kg고 100RT라고 할까요? 100RT고 얘는 300RT입니다. 그럼 누가 더 좋은 놈이냐? 그럼 얘가 더 크긴 한데 냉매가 훨씬 많이 돌면서 다섯 배 크게 도는데 용량은 3배밖에 더 안 된다면 얘가 별로 안 좋은 놈이겠죠? 그래서 우린 결국 이런 걸 비교하기 위해서 그 냉동 선도, 표준 사이클로 비교를 하게 되는 것도 맞고, 그 냉동 사이클에 나오는 그 값 자체가 애초에 얘 이름을 안 알려드렸군요. 얘를 냉동 효과라고 하는데, 냉동 효과를 가지고 표현을 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는 우리 요 그림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요 Q2라는 게 냉매 1kg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500RT짜리든 1000RT짜리든 냉동 사이클은 냉매 1kg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런 냉동 선도입니다. 자, 이거 설명이 대충 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요 QE 그리고 G를 안 했죠. G가 뭐냐면 얘 곱해서 이 단위가 나와야 되니까, 곱해서 이 단위가 우리가 얘는 킬로그램 퍼 아워가 되고, 단위가요, 얘는 우리가 냉매 순환량이라고 부릅니다. 냉매 순환량. 말을 이렇게 했지만 그냥 당연히 생각을 해보셔도 냉매가 총 몇 킬로그램이 1kg이 가지고 있는 그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이랑 곱해주게 되면 전체 냉동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동 효과라고 하면 한번 했으면 우리가 저 말을 냉동 효과랑 요즘 패드를 안 만졌더니 손이 잘 꼬이네요. 냉매 순환량을 곱해주면 얘가 냉동 능력이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냉동 능력이라고 하면 결국 아까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증발기에서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열량이고, 우리가 이것을 냉방 부하라고 할까요? 냉방 부하라고 하는 거죠. 또는 냉동일 수도 있고, 이 부하만큼 우리가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을 가지고 냉동기를 선정할 거고, 이때 냉동기에 냉매 순환량이 적게 돌고 있는 애가 냉동 효과가 좋은 애가 될 거고, 똑같은 냉동 능력인데 냉매 순환량이 많이 흐르고 있다면 냉동 효과가 떨어지는, 거꾸로 말하면 효율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냉동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냉동 효과와 냉동 능력이 처음에 되게 헷갈리는 용어인데, 요거 개념을 좀 잘 잡고 있으셔야 나중에 뭐 공조냉동 쪽이든 건축 설비 기사는 안 나왔던 것 같고, 뭐 기술사라던가 이런 데서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를 기억을 해보시면 이 냉동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아워였어요.
그럼 제 기억에도 굉장히 오래전에 올린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냉동은 우리가 킬로칼로리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RT라고 하는 냉동 토연으로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RT가 아니고 우리는 USRT를 많이 쓰는데 실무에서는요. 실제로 이건 법에서 할 얘기니까 얘는 우리가 국제 뭐 MKSRT를 쓸 거라는 거죠. 국제표준. 국제표준. 걔는 우리가 3024가 아니고 이게 결국 칼로리 퍼 아워라고 할까요? 얘가 이제 RT라 그랬죠? 이렇게 쓰면 애매한데 얘가 1RT. 자, 국제표준은 3320kcal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위를 좀 맞춰볼까요? kcal per hour.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국제표준 이 RT라고 하는 건 결국 냉동 능력의 단위를 우리가 3320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아까 말하는 표준 냉동 사이클의 냉동 능력이 되는 거예요. RT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이 RT를 아까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었죠. 이때 이 R이 RT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R은 RT입니다. RT는 C분의 V가 됐었고요. 이게 냉매에 따른 정수 피스톤 압출량이었습니다. 그럼 얘는 3320의 QE로 나타낼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대문자 QE, 이 냉동 능력이라고 하는 건 냉동 효과에다가 냉매 순환량을 곱한 것과 같고 얘를 다시 3320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도 또 RT가 됩니다. 자, 그럼 이 G가 뭐냐? 우리 냉매 순환량을 어떻게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그냥 뭐 임의로 딱 얘가 냉매 순환량이다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얘는 피스톤 압출량에다가 우리가 잠시만요. 갑자기 속이 안 좋아가지고 자 최적 효율을 곱해주고 얘를 가스의 비체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갑자기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아까 생략하고 아주 간단하게만 그리겠습니다. 피스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피스톤이 이렇게 빵빵 때리나요? 당연히 이렇게 움직이죠. 이 위로 하는 건 너무 우리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클리어런스를 두고 그 행정거리를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끝까지 사용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효율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요 피스톤 최적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 효율은 변경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크면 클수록 효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일정 이상 임계점을 넘으면 속도가 빨라지면 최적 효율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이고. 자, 그래서 얘를 말로 한번 써보면 아까 압축기 피스톤 압출량은 그냥 설명 안 드리고 얘는 하나는 최적 효율이 되는 거고 최적에 따른 효율입니다. 그리고 VA는 우리가 비체적이죠.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압축기 흡입가스의 비체적입니다. 자,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한번 봐보면 이거는 지워버리고 아까 이렇게 압축기가 있었고 뭔가 오늘 설명이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좀 너저분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팽창 밸브를 통과할 땐 액체였죠. 이 압축기를 통과할 땐 기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압축기를 통과하는 양이 여기서 말하는 피스톤 압출량이었어요. 피스톤 압출량. 얘의 단위는 최적 퍼 아워가 됐었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냉매 순환량이라고 하는 건 킬로그램 퍼 아워였어요. 얘랑 지금 단위가 안 맞잖아요. 얘랑.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압축기 들어갈 때 그 흡입가스의 비체적을 나눠줌으로 인해서 비체적의 단위는 그러니까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죠. 여기 가스의 비체적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압축기를 통과하는 냉매 순환량이 얼마인지 킬로그램 퍼 아워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최적 효율 나중에 제가 올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얘가
규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이 피스톤이 손실이 나는 부분은 결국 요 겉에 테두리에 이 벽과 부딪히는 부분과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손실이 그 손실이고, 두 번째는 이 가스를 누름으로 인해서 이 가스가 많이 압축될수록 반발이 생깁니다.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이 피스톤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닿는 면에 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압축시킬 수 있는 가스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효율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최적 효율의 영향 요소 중 하나가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렇게 쭉 당기면,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다시피 당기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밀고 나서 이렇게 공기가 아니고 가스죠. 그 다음에 다시 밀 때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얘가 회전수가 빨라서 이게 너무 빠르면 얘는 왔는데 공기가 들어오기 전에 얘가 다시 닫아버려서 효율이 또 떨어져요. 6000rpm 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값을 하나하나 뭐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 또 니맘 내맘 해가지고 계산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 최적 효율은 법에서 우리가 압축 요 피스톤의 요 실린더 있죠, 실린더. 요 최적이 5000 세제곱 센티미터, 5000 큐빅 센티미터를 초과하냐, 아니면 그거보다 작냐를 따라서, 이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최적 효율은 0.75를 일관적으로 적용하던가 0.8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도록 그냥 법에서 값을 주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나요? 그래서 그냥 법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자,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PI 선도가 있으면 똑같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냉동 선도가 있게 되는데, 저번에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부터 요 부분까지가 우리가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 즉 냉동 능력에 대한 값이에요. 근데 얘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얘는 냉매 1kg에 대한 사이클을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냉동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냉동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결국 PI 선도라는 게 몰리엘 선도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좀 제가 잘 못 찍었는데, 요렇게 각도 요거를 읽으면 얘가 흡입가스의 비최적을 우리가 몰리엘 선도에서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이게 PI 선도니까 말 그대로 냉동 능력은 여기가 A, B, E, F라고 해볼까요? 냉동 효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엔탈피 A에서 엔탈피 F만큼 빼준 값이 결국 냉동 효과가 되는 거고, 얘는 그냥 1kg니까 여기다가 전체 냉매 순환량을 곱해주면 얘는 냉동 능력이 되겠죠. 얘는 1kg만 보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처음에 우리가 냉동 능력 RT는 C분의 V가 됐었는데, 여기서 V는 피스톤 압출량이라고 해서 그냥 재면 돼요. 그리고 C는 냉매가스에 따른 정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C는 어떻게 나왔나 또 생각을 해보면 C는 결국 RT 곱하기 피스톤 압출량이죠. 근데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자, 우리 아까 RT는 QE를 3320으로 나눈 거였잖아요. 그러면 QE는 소문자 QE의 냉매 순환량에 3320을 곱한 것과 같게 되고, 그럼 얘는 또 아까 G는 압축기 피스톤 압출량에 우리가 최적 효율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그 흡입가스의 비최적을 해주고 곱하기 QE의 3320을 나눈 것과 같아지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몰리엘 선도에서 읽었다시피 우리가 똑같이 써주고, 펜이 뭔가 잘 안 나오네요. 여기다가 IA-IF를 3320으로 나눠주면 결국 얘가 다 얘도 RT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요 C니까
이 C랑 멀어가지고 이거 제가 CV는 복사를 싹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똑같은 V끼리 빼주면 이제 서로 위치만 바꾸면 C를 위로 올리면 냉매가스에 따른 정수는 우리가 흡입가스 비체적에 3320을 곱하고 우리가 최적 효율에다가 엔탈피를 빼준 냉동 효과죠. 빼주면 요런 식으로도 우리가 냉매가스의 정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말하다 보니까 설명할 게 늘어나가지고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 Q2라는 애입니다. 얘가 냉동 능력이다. 우리가 냉동 능력이면서 우리가 결국 얘를 그 냉동기 선정할 때 쓰는 값입니다. 선정값. 그리고 우리가 냉동 능력이 500R짜리다. 500R짜리랑 300R짜리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놈이 더 좋은 놈인지 모르겠어서 우리가 그때 쓰는 애가 우리가 Q2라고 해서 얘가 냉동 효과가 됩니다. 냉동 효과.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냉동 효과라는 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냉동 사이클, 우리 몰리에 선도에 나타내는 냉동 사이클의 값은 다 결국 우리가 이 Q2, 소문자 Q2 냉동 효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냉동 사이클을 그리는 거다.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결국 우리가 그 차이는 우리가 여기에 냉매 순환량만큼 곱해주게 되면 이 총 냉동기의 증발기에서 흡수하는 열량을 알 수 있으므로 걔가 결국 우리가 냉동 능력이 된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Q2를 냉동 사이클에서 표현을 할 때 그냥 자기 맘대로 여기저기 다 그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어준 게 우리가 표준 냉동 사이클이 되는 거고 사이클. 이게 우리가 응축 온도는 30도, 증발기 온도는 마이너스 15도, 그리고 팽창 밸브 직접 온도는 우리가 25도라고 해서 관행각도 5도짜리 조건을 가지고서 표현을 할 수 있던 거고 우리가 여기서 각자의 값을 구할 때 피스톤 압출량이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냉매가스에 따른 정수가 있게 되는데 이 냉매가스에 따른 정수는 우리가 고압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에 있는 것을 참조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우리가 피스톤 압출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꼭 모든 게 피스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각 타입에 맞춰서 압출량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냉동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각각의 냉동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적합하게 각 좀 역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 RT로 규정하고 있는 냉동 관련 고압가스 안전법에 적용하기 위한 그 용량이 어떻게 판별할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때 결국 피스톤 압출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가 또 최적 효율과도 나중에 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어디 갔죠? 색깔을 좀 바꿔서 피스톤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냉매 순환량이 어떻게 될지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뭐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죠? 사실 이 내용이 이게 다였는데 제가 뭔가 약간 좀 세세하게 설명해드리고 싶다 보니까 뭔가 잘 순차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자주 찍고 자주 봐야 되는데 저도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좀 중구난방한 것 같네요.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